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주가 폭락 사태는 왜 발생했느냐, 그리고 시사점은 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워낙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걸 다시 강조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했는데, 메타 주가가 2021년 9월에는 약 한 382불이었어요. 사상 최고점이죠. 근데 금년 2월 4일이니까 불과 한 3, 4개월 동안에 그 38% 하락을 한 거죠. 그럼 이유가 뭐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영업실적 악화가 직접 원인인데, 그러면 영업실적은 왜 악화됐냐는 거거든요. 우선은 이제 경쟁자 등장이 가장 큰 그 실적 악화예요. 틱톡이 이제 페이스북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틱톡의 경쟁자들은 좀 젊은 층이고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도 좀 악재지만은 이용자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큰 악재지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이제는 틱톡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경쟁자도 나타날 것이냐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인데, 메타버스 산업, 그러니까 3차원 가상 공간이죠. 이 산업에 대한 이제 회의론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메타가 1년 동안 그 3차원 가상 공간에 그 투자를 해가 100억 달러 정도 손실을 입었어요. 10억 달러가 1조니까 100억 달러 하면 10조 원 투자 손실이 발생한 거죠.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해결될 성질의 것이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회의론이 등장했다는 거죠. 뭐 회사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게 미래는 밝지 않다. 그러니까 그 흔히들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엄청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3차원 가상 공간이 사업을 해보니까 오히려 손해만 발생하더라는 것을 그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메타가 증명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악재죠. 또 정부의 반독점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의 뭐 정책이 뭐 반독점 규제 정책이니까 이걸 누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대부분은 이제 해소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애플 정책이 이제 문제인데,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니까 애플 정책이 고객 정보를 이용할 적에는, 그러니까 메타 회사가 그 메타 고객 정보를 이용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광고 수입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광고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5가지 이유인데 모두 다 하나같이 그 쉽게 해결될 성질은 아니다. 해결될 성질인 것 같으면 주가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라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다는 것만으로 호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한 시사점을 한 5개 정도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업 실적의 중요성인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더라도 손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사점은, 이것이 이제 경쟁회사의 등장으로 그 이용자 수가 이제 정체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메타 기업에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아니면 타 산업에도
적용되는 경쟁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이거 마치 테슬라가 독주할 것처럼 지금 한국에 2차전지 업체들이 독점할 것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경쟁회사의 등장은 결국은 매출액 마진율 감소로 또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악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난해 메타 관련 주식도 어떻게 보면 위험 관리하라. 그러니까 원래는 많이 빠질 거다는 거죠. 뭐 지난해 10월부터 계속해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NFT도 같은 얘기고, 그것도 3차원 가상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메타가 100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는 거는 거기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손실 발생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주식들이 지난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식들은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더욱더 손실이 발생하고, 기존에 그런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는 위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얘기인데, 이제 메타가 워낙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중요한 테마였잖아요. NFT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그 주요 테마의 기업과 하락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죠. 뭐 국내에서도 뭐 메타 관련 주식, 그리고 NFT 관련 주식 엄청 올랐단 말이죠. 근데 많은 희생자를 이제 수반하죠. 양성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주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메타 관련 기업도 있지만 메타 관련 기업이 아니라도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차대조표에 이런 주식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당 기업 주가도 빠진다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사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 이런 기업들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 그런 정시 기반이 약화돼 버렸단 말이죠. 일단 대부분이 이제 투자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투자 손실도 배제할 수 없고, 이것이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지난해 확산돼 가지고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메타 사건은 어떻게 보면 뭐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메타 주가 폭락 사태는 아마 자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주식도 관련 기업 주가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조정 기간도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